자, 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자, 박상기 조국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내리 보좌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당은 정권의 호위무사라면서 호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 작년 초에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소년원을 방문했던 김오수 후보자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제가 어머니 역할을, 우리 차관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내가 이게 악수를 하고 이게 뭘 주면 그 사람들이 꼭 잘 되더라고. 정말로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하고 내가 손도 잡고 선물도 줬으니까 진짜 다 잘 될 거예요. 자, 김오수 후보자는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상기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이 현 정부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모두 보좌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 국민권익위원장 등 여러 가지 공직 후보자에도 매번 거론이 됐었던 인물인데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나 혹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간 적이 있는지 글쎄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모두 이 자리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불발이 됐지만 하여튼 주요 요직의 공석이 생길 때마다 모두 하마평에 올랐었거든요. 자, 그만큼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신임이 두텁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하마평에 오른 걸 가지고 뭐 후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단정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마평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르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전제로 해서 얘기하면은 10여 차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장 뚜렷하게 하마평에 이제 분명하게 오른 게 감사위원 후보로 오른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확실히 추천을 했으니까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난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못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마평이 문제라고 하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역시 재직 시절에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검찰총장도 정치 중립성을 의심받았으니까 검찰총장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마평에 거론되는 것 자체만 가지고 네. 그 사람이 후보였다 이렇게 단정해서 이 정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마평에 거론되지 않으면 이 정권 사람이 아니죠. 자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랑 호흡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하마평에 오르내려서 여론의 분위기를 띄워보는 거죠. 네.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뭐 MB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외압을 막아서 정권을 향한 수사, 그냥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적임자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는 겁니다. 코드 인사는 좋지 않아요. 특히 검찰총장이 친정권 사람, 친여권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